자, 양곡관리법이 또 아까도 여론조사를 보셨지만 국민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책이 없는 자들이 밥 많이 먹어 이런 소리 해대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농민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관련돼 있는 직접 간접 관련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이 넘어요. 아마 우리 임지님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농업하는 분 있죠. 그렇죠. 아직 곡성에서 농사 짓는 친구네들이 있죠. 네. 마차님은 아버님 친구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된다고. 시골 안 살아봤어도. 없는 것 같네. 정변도 아버지, 그러니까 친척 중에 농사 짓는 분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것들이 다 대충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국민 여러분, 윤석열 같은 패널 때문에 방송을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도 사람한테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에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윤석열이라니. 저 방송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듣고. 아니, 참. 자,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팀한테 13일 날 제의 요청한 거, 거부권 행사한 거를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내가 말씀드렸잖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제가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민주당은 다시 한번 도전해라. 민주당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그 이슈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이 거부한 것 중에 하나가 토론도 없이, 국민의힘이 토론을 거부했는데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하니까 토론하자. 그것도 TV 토론하자.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TV 토론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13일 전에 신속히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 핵심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곡관리법은 남아 도는 쌀을 사주는 법이 아니고요. 쌀이 안 남아 돌게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캠페인을 못한 거지 그러면은. 남는 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아 도는 쌀을 사준다가 아니라 그 대책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쌀을 너무 많이 재배하니까 쌀 대신에 다른 걸 재배하려면 뭔가 바꿔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무슨 비료도 바꿔야 되고 기계도 바꿔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들까지 지원해주는 과정이 있었고 쌀 과잉 생산을 막는 법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캠페인을 잘못한 건데 민주당이 캠페인할 공간이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캠페인을 아무리 잘해도 캠페인을 들어먹을 사람이 지금 회 먹고 계시는데 이게 캠페인이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을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진 거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캠페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캠페인이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고 이 TV 토론은 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반대했다면 정말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나와야죠.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기네들 또 캠페인을 해야죠.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근데 받아도 망하고 안 받는다고 해도 망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하자고 몰아붙여야 돼요. 워낙 토론을 못하고 도망가기만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보조금 지급해서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그런 내용은 생각 없는 거예요. 윤석열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근데 결국 내놓는다는 게 조수진이 저번에 밥 많이 먹자에 대한 조수진의 항변은 뭐냐면은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 선전선동을 벌이는 것이 유감을 표합니다. 요즘에요 대한민국 정치인이 선전선동이란 말 잘 안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학교에서나 배우는 거야 선전선동이. 아니 근데 저 선전선동이라니 웃기는 게 그 본인의 워딩 딱 본인의 인터뷰에서 나온 거지. 우리가 선전선동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밥 2그릇 먹자고 그랬는데 1그릇 먹자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 그게 선전선동이야. 본인이 1그릇 먹자고 자기가 한 밥 1그릇 먹읍시다. 이게 선전이고 이게 선동이에요. 사실은 그냥 교과서적 의미로 따져보면. 근데 쌀 한 그릇을 먹고 안 먹고 이게 도대체 쌀 소비 촉진 아이디어라는 게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영속해야 될 제도적 법적으로 갖춰져야 될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국민들의 일시적인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 선정 성동에 의해 움직이는 밥 한 공기 먹자도 이게 유지가 되냐고요. 예. 자, 그러니까 대책 중에 1%일 수는 있지만 그 1%도 이명박 때 쌀 소비 운동했더니 쌀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더라. 이 효과가 입증된 거고요. 얘가 저 언론에 나와가지고 마치 단독 주듯이 그러면 KBS에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비밀인 것처럼 말했던. 그래-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도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국민의힘도 쌀 소비 더 하자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윤석열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모두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안 보겠다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민주주의 기본 원리 다수결을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수결을 부정하고 그리고 다수결을 부정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수결을. 이게 옳지 않다. 포퓰리즘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국민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죠. 왜 이게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이 법안이 뭐가 어떻게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수당이 밀어붙인 입법은 모두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어떤 법안 중에 다수가 밀어붙이지 않은 법안이 있으면 단 하나도 한번 가져와 봐요. 대한민국의 입법 시스템이라는 게 다수가 동의를 해야만이 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니 다수가 밀어붙인 법안 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은 거는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면 좋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첨예하게 대립했을 경우에는 표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의석수를 만들어 준 거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과연 근데 윤석열 진짜 망하는 길로 간다는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민심 위반 조짐이 보이자 부랴부랴 직불금 카드라는 걸 꺼내. 이 직불금 원래도 있었던 거예요. 직불금이. 근데 요거를 예를 들면 좀 더 정확한 논리로 말하면 직불금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직불금도 없애겠다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조인가 뭐 그렇대. 몇 년 사이에. 그러면 직불금을 하지 말고 차라리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통과시켰으니까 양곡관리법은 반대 1조도 안 들어가. 1년에. 쌀을 다시 판다고 생각하면 진짜 몇천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 그런데 농협 직불금을 확대하고 개편한다는데 저건 뭐냐면요. 니들 망하고 힘들어지면 내가 우리가 돈 주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이건 딱 망한 다른 게 다음에. 되느라고. 네. 미리 이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힘들어지면 피해 받은 만큼 우리가 보상해 줄게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시행령 정치예요. 직불금 늘리는 데는 법안이 바뀔 필요가 없잖아. 자기네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만 달리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불안한 제도입니까? 당장 이겨야말로 포퓰리즘의 끝이에요. 당장 현금 줄 테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이게 포퓰리즘이고 이게 선동이고 이게 선전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저렇게 하면 농민들 중에 상당수는 직불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손해 보면 니들이 망하면 주겠다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말만 그러는 거야. 윤석열 부류가 이런 걸 뭘 하겠다라고 하면 말만 그러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봤어요? 이거 옮기지가 못한다고 이거.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선의자도 뗄 것 같아. 15.9%. 저런 인간들이 모여갖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니까 우리는 직불금 줄게. 근데 그게 들어옵니까 지금? 쌀을 무조건 사주겠다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 법안을 계속 고쳐가지고 캠페인만 잘 될 때면 거의 완벽한 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이 했던 윤석열의 말에서 저는 이게 가짜 뉴스라고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면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남는 쌀을 전부 다 사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남는 쌀 전부 사들이는 게 아니라 3에서 5%고 사들인 거를 다시 국민들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생략을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고 윤석열이야말로 선전선동하고 네.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예정돼 있는 거부권이 한 장 더 있어요. 간호법.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 통과를 못하니까 법사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류를 하면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통과 같아. 민주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그걸 윤석열이 거부하겠다는 건데 과연 간호법도 거부할 수 있을까? 지금 윤석열의 분위기로는 간호법 거부할 거예요. 근데 대선 때 지 공약이야 이것도. 양곡관리법도 그 쌀 수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윤석열이 페이스북에 썼던 바 있잖아요. 간호법 제정 윤석열이 했던 공약인데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야. 심지어 저 때 저렇게 옷 입고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본인 공약인지는 안 돼요? 간호법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저런 거예요. 간호사분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 의사들. 상당수는 반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도 생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적정 간호사, 지금 여러분들 그 간호사들 숫자가 적어가지고 뭐 1인당 얼마 숫자가 OECD 국가 중에 꼴찌. 간호사 숫자가 굉장히 작아. 적정한 숫자로 맞추겠다. 간호사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겠다.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겠다. 간호사들이 또 뭐 병원 내에서 받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을 했는데 이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니까 난 거부권. 그러면 망하는 게 민주당이겠어요? 윤석열이겠어요? 윤석열. 간호사분들만 숫자가 50만이야. 노조하고 완전히 적졌죠, 지금, 이번에. 농민들하고 적졌죠. 간호사분들하고 또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편이 되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니야.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간호법 제정할 때도 이거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간호사 분들이.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부탁하시고 정말 눈물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안타까울 건 한다는 없어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더 크게 가고 윤석열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망한다니까요. 아까 여론조사 보셨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국민들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 간호사법 마찬가지. 취지가 좋잖아요. 잠깐만요. 누가 제가 의사라는 것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간호사법 찬성해요, 반대요 하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 관련 헌법 소원 해가지고요. 그 대통령실하고 소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저한테 찬성이냐 멋있는데? 반대냐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얘기해줬어야지. 야, 멋있다. 헌법 소원 내가지고 헌법 소원이 끌고 있는 변호사한테. 정변 화이팅. 변호사 정변 채널 구독. 자,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법을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지지율 1%가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거잖아요. 간호사법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여기 적당히 끊어야지. 여기서 윤석열 이것마저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은 진짜로 임기 단축이 문제가 아니라 끌려 내려옵니다. 얘. 자, 그러면서 기재부로 한번 가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저 세수 줄어들고 있잖아요. 부자 감세 때문에 세금이 적게 들어와. 근데 윤석열이 지시했던 것 중에 그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있잖아요. 요거를 꼼꼼히 요건 또 내리고 있어.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율 배반적이잖아. 저게 가격을 내리게 되면요. 세금이 투입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민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나는 다른 게 없었다면 저거에 대한 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통행료 인하하는 거. 그런데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으로 이런 데는 투입해. 왜? 윤석열 지시사항이거든. 이거 무료로 하라고. 아니 내리라고. 너무 비싸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자 사업 하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게 민자 도로, 민자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민자 사업을 몇 개를 발굴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사기꾼들에 가까워 얘네들 하는 짓 이거 보면. 이명박이 하던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민자 사업 13조를 신규 발굴하겠다. 이게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죠. 전혀 상관없죠. 돈 많은 사람들 그 돈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때 어마어마했었지. 뭐 도로를 놓고 고속도로 놓고 다리 놓고 맥쿼리. 맥쿼리네 뭐네 해가지고 민자 사업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엄청 뜯어갔던 거 있잖아요. 통행료나 이런 걸로 지하철 9호선 그렇죠. 그다 예. 박원순 시장이 그거 다시 환속 이런 거 있었잖아요. SRT. 그러니까 갑자기 이놈들이 이 바빠 죽겠고 힘든 상황에 저기다 끼워넣기 하는 거잖아요.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하면서 민자 사업 13조 신규 발굴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비문이야, 비문. 민자 사업하는 회사한테
통행료는 내려주면서 이 돈은 세금으로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민자사업은 새로 발굴하겠다. 우리 국민들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민자가 누군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요? 믿기지도 않네 진짜. 에이 실패다. 구독배 변이사 정변. 오래간만에 실패다. 정말 놀라운 새끼들이 정권 잡고 있다. 자, 민심 위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도 여론조사에 보셨지만 경제 문제가 가장 크죠. 내 실생활이 나빠지는 거에 대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진짜 준비 더럽게 많이 했네. 힘들어 죽겠네 아주.